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는 청취자와의 대화, 오늘 즐거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장수정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느껴져서 네. 아주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제가. 아, 그러시군요. 그런 말씀 자주 안 들으시나요? 네, 네.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는 맏며느리상이다 이런 말. 실제로 맏며느리 같으시기도 하고. 실제로 맏며느리인가요?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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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인상과 네. 실제는 다르다는 점. 아, 네. 그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네. 자, 오늘 대표님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언제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개국을 하게 됐는지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주파수 승인을 받은 거는 2021년이었고요. 2021년 6월에 받았는데 이제 그동안 준비를 거쳐서 약 2년 가깝게 준비했네요. 2년 네. 가깝게 준비해서 지난 4월에 네. 4월 말에 이제 개국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2023년 4월 27일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네네네. 개국일인가요? 네, 4월 27일. 아, 그 개국하실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네네. 지금 얼굴을 뵈면 편하게 느껴집니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번 잠깐 소회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 개국하기까지 그리고 주파수 뭐를 받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실은 지역에서 라디오 승인, 라디오 허가를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고 이제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도 되게 큰 일이었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근데 무사히 개국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만감이 교차하고요. 그러시죠? 네네. 네. 지금도 얼굴에 이렇게 그때 그 감정이 네네. 이렇게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네. 이 개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래도 가장 고마운 분들이 누구실까요?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개국을 하면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던 게 사옥을 건설하는 일을 같이 개국과 함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사옥 건설을 하면서 이제 도와주신 분들 네. 그 주민분들이 후원해주신 분들이 한 300명 넘고 이제 한 400명 가까이 될 텐데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사옥이라 하면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사옥을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역 자산화 차원에서 진행을 한 그런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자산화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서대문 FM이 법인 소유격으로 이제 공공의 자산이랄까요? 그런 걸 만든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분들이 모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셨죠. 그러면 이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민들 뵐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뭉클뭉클 솟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 1층 사옥 1층의 벽에 보면 지금 여기 함께 도와주신 벽돌을 함께 쌓아주신 분들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있고 계속 저희가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만들어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벽을 꽉 채울 수 있게. 거기에 후원해 주신 분들의 성함이 찍혀 있는데 네네네.
후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속 거기에 이제 이름을 게재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자선화 프로젝트 진행되는 동안 사실 지금도 이제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이름들이 이 사옥을 온통 뺑 둘러서 그러면 너무 기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MHz를 제가 들었는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어떻게 설립됐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반 라디오가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라는 명칭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취지와 설립 배경, 연역 이런 걸 한번 좀 듣고자 하는데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죠.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는 사실은 2013년도가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공동체 라디오라는 이름은 아니었고 마을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곳곳에 그런 정책 사업으로 곳곳에 마을 라디오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는 알고 있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대문이 주거지였고 서대문에서 뭐 거의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에도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서대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해서 정책 사업을 따라가면서 일단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한 10년 정도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거고 이제 마을 라디오라는 형태에서 조금 더 계속 좀 더 안정되고 공신력이 있는 형태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공동체 라디오. 그건 이제 국가에서 승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라디오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주파수를 받기 위한 공동체 라디오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사실 17년 만에 이제 그 나라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공모를 한 거예요. 17년이요? 네, 그러니까 2006년 이 정도의 공모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공모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계속 사실 요구를 했음에도 공모가 없다가 되게 이것도 사실은 갑작스레 나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준비를 해볼까?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해보자 공모에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된 거죠. 그래서 아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론 정부에서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준비하셨던 타이밍이 제대로 탁 맞았다는 느낌도 드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그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온다. 그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마침 저희가 법인화를 맞춰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어쨌든 비영리 법인이어야지 이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라디오는. 그래서 이게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적인 제도 안에 있는 공적인 공적인 방송국이죠. 그렇죠. 그렇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조금 특이한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조금 빠르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미리 딱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셨다는 그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미디어에 대한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말 미디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넘쳐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저요. 네. 그 사실 미디어 활동을 저도 오래 했고 또 저희 그 황호환 제작본부장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신 황호환 제작본부장님이 이제 관악 FM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황호환 제작본부장님은 저는 그 원래는 영상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었죠. 저희 라디오는 영상보다는 좀 더 쉬워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디오를 했고 또 황원 PD님이 또 권학 FM에서 경험이 있다 보니 좀 그런 미래를 그리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파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네네. 그런 미래가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실 그 선진국 또는 뭐 해외 사례는 지역 방송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을 텐데 네. 그 지역 방송국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재난 방송이라는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도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저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점점 이제 지역에서 대응해야 되는 재난들, 국지적 재난이라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각 지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들이 해야 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지역의 재난에 대비하는 역할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지금 엿보이거든요. 네. 예, 아마 그렇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개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방송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뭐 전체 다 설명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방송을 하긴 하는데 이게 계속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 이제 그 편성이라고 하죠. 편성을 조정하는 중이고 이제 함께 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빠지시는 분 이게 그러겠죠. 해보니까 또 어렵네 이러면서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초기여서 조금씩 변동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저녁 시간 그리고 낮 시간에는 계속 방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다양해서 뭐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뭐 방송국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만드는 방송들도 있고 음악 방송들도 있고 원래 예전에 가자율 라디오부터 계속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DJ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역사 방송 그리고 뭐 음악 방송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책을 다루시는 분들도 있고 그 흔히 라디오에서 흔히 보시는 그런 방송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소식이라고 해서 지역 소식을 전하는 이제 방송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역 소식이라는 게 뭐 서울 이렇게보다는 서대문 쪽에 한정돼 있는 내용들이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서대문의 여러 가지 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전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이 주민들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실 테고 사실 살아오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개인들의 사생활을 또는 일상생활을 주로 하시는 얘기일 텐데 어떠신가요? 그분들 참여하시는 참여도 그리고 열정, 애정 이런 것들을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느껴지셨던가요? 주민분들이 그 사실 일상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지역에 되게 생각보다 많이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뭔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펼칠 곳이 없어서 사실은 이걸 좀 방송하기
하거나 뭔가 글을 쓰거나 하시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네네. 그러신 분들도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듯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뭐 내가 무슨 방송이야라고 생각하셨던 뭐 예를 들면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뭐랄까 서포트를 하면서 최대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방송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다양하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런 시니어분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얘기를 나눌 공간이 제대로 많지 않고 SNS는 너무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다 보니 이런 미디어의 채널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실제로 여기 직접 오셔서 녹음을 하시고 끼리끼리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실 때 혹시 그분들 돌아가실 때 표정을 보신 적 있나요? 어떻든가요? 뭐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약간 공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뭐 남의 얘기 듣고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이것보다 제일 재밌는 게 내가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소통을 하시면서 되게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저희랑 오래 하신 분들은 뭐 7년 8년 하고 계신데 그런 재미 때문에 계속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말씀 되게 의미 있네요.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할 때 가장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한다. 그렇죠. 이게 미디어의 힘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사실 저희 철학도 누구나 좀 일할 수 있는, 누구나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철학이 또 저희가 가진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할 권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는 남이 하는 얘기를 주로 듣고 뭐 정치인들 얘기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듣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 라디오고 또 1인 미디어와는 다르죠. 다른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역할이 많네요. 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개념이 아주 정말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시면서 개국까지 개국 준비하시면서 그다음에 개국하실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이거 참 행복했었어.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일보다는 행복했던 일을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했던 일은 사실 되게 행복하죠.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세요? 어떤 행복이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무모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뭐 사옥도 짓고 뭐 이 방송국 개국도 하고 되게 많은 걱정을 사실 받기도 했고 괜찮겠냐라는 생각도 스스로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뭐랄까 저희 서대문에 있는 공동체의 힘으로 어쨌든 된 거잖아요. 그게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도 생기고 주민분들 만나보면 약간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해냈다. 저희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했다 이런 의미를 되게 많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느끼시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준비할 때는 잘 몰랐지만 그걸 마치고 나면 지나갔던 일에 대한 그 사연이나 스토리가 다 이렇게 기억 떠오를 때 그때 비로소 느끼는 게 행복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그 험난한 여정을 이겨낸 자신감, 자긍심 그게 이제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느껴지네요. 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장수정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음악 듣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음악 듣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론 표현할 수 없지만 Girl you gotta know you got that vibe 내 미소는 fine art 내 영혼을 깨워 You got me feeling so right Yeah it's a vibe Yeah This gon' be the one and only theme song 너에게만 고정된 내 시선 내게 너란 하나뿐인 미션 불가능은 없어 baby lights camera action 나란 음악 위에 너는 top line 너란 도시 위에 나는 skyline 넌 내 영화 속의 highlight 어두운 밤하늘 끝에 twilight Just gets better 널 처음부터 정죄하고 싶은 매력 You don't know how I want your love 밤이 끝나기 전에 baby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해 뜰 때까지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udge Look at me, look at me,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해 질 때까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nudge Look at me why so vibe This gon' be the one and only anthem 감각적인 six sense 반지 자리에서만 잡아도 감지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엔 암지 나는 무대 위 너는 spotlight 너는 한강 위 나는 남산 너 완벽할 순 없잖아 어두운 밤하늘 끝에 twilight I could feel it 너는 공간에 갇혀버렸어 You my matrix You don't know how I want your love 이 밤이 끝나기 전에 baby We got that vibe baby 해 뜰 때까지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udge Look at me, look at me,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해 질 때까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nudge Look at me why so vibe Look at the stars 밝게 빛나는 달 어쨌든 나의 우릴 비춰주고 있잖아 날 보는 너의 눈빛과 너에게 계속 느끼고 싶어 You gotta know you got that vibe baby 해 뜰 때까지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udge vibe You know we got that vibe baby 해 질 때까지 Look at you, look at you, look at me nudge Look at me why so vibe 네, 방금 들으신 노래 태양의 바이브. 이 노래를 들으니까 왠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을 나타내는 노래 같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제가 신청한 노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노래의 경쾌함이 네. 대표님의 그 캐릭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네. 아주 말씀도 열정 넘치게 해주시고 네. 또 실제로 또 일도 그렇게 열정 있게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거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 좀 들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존재가 아직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미디어 채널로서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궁금한 점은 이렇게 개국할 때까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통 일이 아니고 심지어 무모하다는 생각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힘들었던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떤 험난한 일을 겪은 사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 제가 좀 사실은 제가 저희 20대 때 유행했던 말이 88만 원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만, 네. 제가 88만 원 세대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월급 이외에 네. 뭔가 저는 약간 그런 상상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던가 뭔가 그런 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는데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큰 일을 벌여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에 적응하는 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는 또 다른 미션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힘들었고 계속 다른 조직을 이끄는 어떤 사람으로서 계속 새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변화도 해야 되고, 그쵸, 계속 바뀌고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잘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해왔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좀 조직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특히 뭐 이렇게 큰 일을 벌이면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이제 구성원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될까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일이었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힘듦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 1년 동안 되게 힘들었고 또 개국하고서도 좀 힘듦이 계속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랄까 네네. 조금 큰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랄까 그런 걸 얻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도 저는 좀 그게 앞으로도 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혹은 더 큰 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와도 좀 잘 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뭐랄까요? 계단 하나가 생긴 것 같은 밑에 판 하나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네. 본인 스스로 부쩍 성장한 본인한테 칭찬해 주신 적도 있겠군요. 저는 네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못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만하면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전에 영상 쪽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라디오 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상 업무와 이 라디오 업무의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네, 일단은 저는 영상을 할 때는 그냥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좀 더 예술적인 성향에 가까웠어요. 물론 제 자체가 예술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일 자체가 좀 그런 걸 요하고 개인적인 작업이었는데 이제 공동체 라디오라는 걸 하게 되면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미디어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기로 공동체 라디오는 90이 공동체고 10이 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미디어가 물론 있지만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희 주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익숙해지는 거, 함께하는 일에 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다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힘들기도 했고 적응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다른 점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아까 좀 궁금했었던 게 뭐냐면 왜 공동체라는 말을 넣었을까? 서대문 라디오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라고 명명이 돼 있길래 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그 특성이 드러나는군요. 공동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고 맞아요.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라디오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20년이지만 세계로 보면 뭐 몇백 년이 된 그런 공동체 라디오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많고 뭐 미국에서도 물론 지역 라디오가 유명하고 그리고 일본도 유명한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는 데고 한국이 뭐 사실은 도시죠. 그냥 거의 지금 지방은 많이 와해되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공동체 라디오 한다는 의미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공동체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실 없는 데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가 도시에는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 작업을 함께 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죠.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무엇을 만들어가는 정도의 공동체만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정말 추구하는 그 공동체의 개념, 네. 가치 또는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저같이 궁금해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이런 게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현, 뭐 네. 혹은 구성한다는 거는 저는 저희 편성에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편성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시간을 채우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개인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그리고 편성표 안에서 그게 하나의 어떤 우리 라디오다라고 보여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렇군요. 라디오로서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저희가 그냥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이 삶 네. 저는 이제 일과 개인 사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네네. 그걸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고 내가 일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네. 내가 이걸 하는 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깨닫고 이제 이 공동체 여기가 내 집이고 네네. 내 생활이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저는 여기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구성하는 이들과 같이 관계를 맺는 것도 저의 그렇군요.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더 넓은 공동체 이 단순한 편성을 넘어서 우리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저는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디오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대문 구에 계시는 분들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가 서대문 마을넷이라는 그 다른 또 제가 커뮤니티요? 네, 제가 예전에 대표로 했던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 옛날에 썼던 그 뭐 문구 슬로건 그런 걸 보니까 서대문에서 일하고 놀고 뭐였지? 놀고 뭐 그런 거였던 거예요. 서대문에 살고 일하고 노는 사람들이었나 아무튼 그런 식이었는데 네네. 저희도 비슷하게 그런 의미 생활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서대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군요. 하고 있어요. 꼭 거주지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네. 서대문이 아니고 네네. 서대문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와서 같이 왕래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생활 주민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자, 좀 전에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아주 조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공동체가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겉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그림, 사진, 음악 또는 어떤 방송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표출될 텐데 지금 개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나가는 거를 들으셨겠죠? 네네. 그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실제로 이 방송이 나가기 전과 나간 후에는 좀 느낌이 다르실 텐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91.3을 이제 시험 삼아 듣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지직거리는 소리가 주로 나고 잘 안 들리 교통방송이었나? 네네. 그 대전에서 쏘는 방송이 원래 91.3이 원래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대전에서 쏘는 게 서울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이 서대문 주민들 목소리가 나간다는 거에 되게 신기하겠네. 네. 일단 신기하죠. 예. 자, 대표님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우들이나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를 듣는 수동적인 느낌에서 지금은 굉장히 액티브한 느낌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 방송,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나가는 방송이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네. 제가 아직 기술적인 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공동체 라디오가 주파수 이제 전파를 쏠 수 있는 범위는 10와트예요. 네. 그래서 10와트가 지역 사실은 뭐 어디 막히면 잘 안 나가기도 하고 뚫리면 더 나가기도 하고 높이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저희가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본 거 그리고 지금 들리고 있는 거는 종로 그리고 은평 일대 그리고 서대문 그리고 마포 일대 이렇게까지 들리는 걸로. 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어떤 그 채널을 91.3에 딱 맞추게 되면 네. 방송이 이제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들을 때 일반인들은 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존재를 아직은 잘 모를 텐데 네네. 그분들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궁금하거나 또 연락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어느 분한테? 네, 저희는 지금 주로 연락은 카톡 채널 그리고 블로그로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도 있어서 네네. 02-303-9130으로 연락 주시면 네네. 언제든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네. 카톡 채널로 편하게 요즘은 채팅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에서 서대문 FM 검색하시면 네. 이거 간접 광고인가요? 카톡에서. 근데 어쨌든 주시면 저희 채널이니까 네. 거기로 주시면 대답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죠. 물론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좀 어떤 재난을 대비하거나 네.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좀 연락을 급하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여쭤본 내용인데 네네.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라지만 지역 방송국의 의미가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접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겁니다. 네네. 자, 공동체 라디오라는 개념이 이제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은 꼭 좀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다. 좀 협조 내지는 당부 말씀,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가 어떤 지역의 발전과 크게는 국가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으실 듯 싶은데요. 네네. 어떻게 좀 요청을 청취자들께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 라디오가 주민들의 것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운영은 이제 운영 활동가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여기를 또 채워주셔야 되는 분들이 또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재난 상황도 그렇고 다양한 제보나 또 이런 이슈를 다뤘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방송으로도 참여를 직접 DJ로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송에 직접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라디오가 운영하는데 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후원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자산하면서 저희가 이자를 매일 내고 있는데요. 그 이자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10,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운영으로 그리고 직접 DJ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광고를 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참여하시는 그 DJ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대략 몇 분쯤 될까요? 지금은 방송은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럼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럼 이제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더 바빠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 바쁨은 행복한 바쁨일까요? 행복과
불과 불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당연함. 라디오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 네, 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상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 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장수정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앞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해 나갈 겁니다. 어떤 각오 또는 다짐,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의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사실 저는 FM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의 경험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황호환 PD님, 저희 황호환 PD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라디오 경험이 있어서 어떤 건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런 식의 많은 공동체 라디오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라디오를 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경우예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어떤 그림이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는 조직적 비전으로서는 아직은 계속 세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철학으로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역에서 좀 사실 밖에 나가면 굉장히 부대끼잖아요, 우리가. 네. 그냥 그렇죠. 개인으로서 막 일하는 데 가서도 부대끼고 뭐 사실 인간관계도 힘들고 그런데 좀 약간 공동체 라디오 오셔서 여기 방송하시면서 조금은 환대받는 느낌을 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네네. 그리고 또 이 공동체 라디오에 만나는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삶이 사실 일직선으로만 흐를 수도 있는데 좀 다양한 좀 자극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다른 삶의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네. 지금 말씀은 생각이라고 하셨지만 이 네. 의지가 결연하게 느껴지고요. 네네. 예, 참 좋은 말씀 와닿네요. 사람이 존중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대받고 환영받는 장소로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장수정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장수정 대표와 말씀 나눠보니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왜 중요하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개국한 이후에 점점 더 바빠지실 테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올곧게 현실에서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오늘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장수정 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5시 20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 울자 조금만 더 참고 그대 웃자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꼭 참아내줘 울면 영원히 이별인 거야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슬픈 말은 안 할게 다시 만날 때 너를 너무 사랑해서 참았다고 말할게 그날이 오면 우리 지금 참고 있는 눈물 모두 흘리며 두 손을 잡고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잔 약속을 하자 그때까지 아주 조금만 제발 조금만 아파할 수 있겠니
다시 만나 사랑하자.